가지 외교 당국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예. 그 이견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추도식에는 저희들이 우리 측 인사들이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사도광산 추도식.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해서 뭔가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근데요, 일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딴소리를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제 언급 없는 추도식. 일본이 우리를 뒤통수 쳤다는 얘기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뒤통수요, 지금요. 우선 그동안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서요. 자, 지난 10월 일본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매년 추도식도 하겠다 이런 얘기하죠. 이거 사실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징용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여기가. 일제치하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견을 주고 우리가 반대하면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하고. 이런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차관급 이상 인사 참석 그리고 반성을 담은 추도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이렇게 간 거예요. 다음 보죠. 그런데요. 정부 차관급 인사. 외교 일본에서 정무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던 인물을 정무관으로 참석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거 수용 가능한 합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추도식 잡혀 있었는데 우리 불참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추도식은 그대로 열립니다. 우리 한국 쪽 인사는 불참한 채. 그러면서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불참했다고 유감이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정무관 화면 보겠습니다. 24일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추도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반도 노동자들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기쁘래도. 아주 애매합니다. 우리는 이게 강제로 됐고 문제가 많았다는 걸 추도사에 밝혀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강제 얘기는 언급도 없어요. 사과도 없어요. 그냥 위험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애도 포함합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입구이나 아끼꼬 일본 외무성 정무관. 뭐 일본 아이돌 출신이라 그러죠? 고준석 대변인. 네. 저 인물이요. 오늘 저 인물에 대해서 일본 관방장관이요. 신사 참배한 적 없다라고 브리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일본 언론이 이미 2022년 8월 15일에 신사 참배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인물에 대해서.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교도통신하고 산케이신문이 2022년에 참배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부 대표로 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불참한 것이거든요. 추도식 불참했어요. 네. 우리는. 근데 이제 오늘 일본 관방상의 말은 우리가 참배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한국 정부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라는 거였고 본인한테도 물어봤다. 그 이쿠이나 그 정무관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정무관이라는 사람이 아사히 신문 기자가 또 물어봤나 봐요 오늘. 예. 그때 했었냐 그랬더니 안 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도는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참 납득가지 않은 것인데 어쨌건 일본 그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근거가 없이 하진 않았을 테고 예. 그 당시 오보였다면 어쨌건 이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바로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 민감할 수 있어서 당시에 문제가 돼서 오보라면은 바로 잡았지 않았을까요? 이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통큰 먼저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인데 그렇죠. 일본이 바라는 그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서 이런 조건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요. 예. 우리 정부도 이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어쨌건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사실은 박수를 보내거나 최소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일본 측 대표로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됐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외교의 힘이 외교의 예. 역할인 것인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께 이제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이고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더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동력을 많이 이제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우리 것이거든요.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개선, 물론 미국의 어떤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제 그런 노력이 잘못된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하고 어쨌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그리고 일본 대표단이 참석한 추도식이 우리는 불참했어요. 우리 쪽에서는요. 그리고요 오늘 유족들과 한국 관계자가 참석한 별도의 추도식이 따로 열렸어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이 같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원래 어제 잡혀 있는 저 추도식에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모두 그런 얘기를 하고 뭔가 애도도 하고 강제가 있었습니다. 사과도 있고 이걸 바랬던 거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오늘 언론 보도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구남도 건에 이어서 이번 사도광산 건도 일본이 또 우리 뒤통수를 친 거다. 이런 평가가 단박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 뒤통수가 아니라 거의 앞통수를 맞은 거예요. 아하. 이건 예정된 참사 외교거든요.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이건 국익 손상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이 국가안보 이 보좌관들은 일본이 저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기대를 했나요? 저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그쪽으로 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사실은 벽면에다가 강제 노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기로 했었는데 그거 외교부에서 확인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직접 6명인가 직접 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안 써져 있는 거. 약속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예. 상황 속에서 외교부는 그대로 계속해서 물을 우리가 반컵 채웠으니 예. 일본이 이제 반컵 채울 거다라고 국민들께 얘기했지만 예. 지금 일본의 태도는요. 물을 그 마셔버리고 야, 물 더 떠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좀 의아스러운 것은 아니 갑자기 친일 정권을 하다가 지금 오히려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마치 친일이 아니었었던 것처럼 지금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스탠스를 잘 잡고 국민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한데 국민들은 다 떨궈 놓고 대통령만 혼자 100m 앞에 나가 계시니 이거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외교부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벌써 못 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건데 국내에서 이제 이런 외교 관련된 문제인데 목소리 좀 많이 내신 분이 있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서경덕 교수인데요. 입구이나 정무관 추도사에서 강제성 이런 거 언급도 없었다.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 이거 유네스코 측에 문제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는 건 유네스코 등재잖아요. 이거를 유네스코 쪽에 얘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민간이죠, 사실은. 이거 민간에서 문제 제기합니다라고. 약간 경고성인 거죠, 이거는. 네.
호준석 대변인.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 관계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좋지 않았어요. 아, 네네. 죄송.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사실 미국에 약간 요청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뭔가를 풀어가면서 이제 같이 간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사안 불거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그 서경덕 교수께서 말씀하신 저런 노력은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예.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런 역할, 또 때로는 압박하고 이런 것은 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통령만 100m 앞서간다,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예. 말씀에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비롯해서 일선 산업 현장,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직접 국익으로 바로 연결이 됐죠.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 제가 말하지 않고 계시거나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을 비롯한 민간 교류가 매우 활성화됐죠. 많은 예.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또 보고 계십니다.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조차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한테 더 커지니까 비자 면제하겠다라고 하고, 시진핑 주석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는 올 생각도 안 하다가 이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제사회에서도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 중에 오히려 한국이 더 형같구나, 한국이 정말 더 선진국이구나, 이런 인식이 아. 확산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형 무형의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일본이 저렇게 안 하니까 일본과는 끝이야, 말도 안 해, 이렇게 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국민에게 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외교 안보 강화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일본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외교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되, 일본의 저런 역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예. 또 단호하게 때로는 하고 외교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앞으로 가야지, 과거처럼 이거 안 하니까 다 끊어버려, 이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내일은 또 내년에는 저 한일 국교정산 좀 60주년이 되는 해기라서 약간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데, 앞으로 이거 일본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일제 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교 안보 보좌관실에 가득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아까 100m 나가 있고 국민들은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국민들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외교적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동의나 지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한들 그것에 대한 지지받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민간 외교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대통령이 친일적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한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자. 민주당의 저런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런 게 있어야 또 우리도 협상력을 가지고서 일본한테 또 압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뭐 친일이다, 뭐 대통령이 친일을 한다, 언제까지 친일 그 파리를 하실 겁니까? 언제적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도광산, 아무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약간 화가 나는 약간 이런 현상, 이런 게 좀 보인 것 같습니다.